그 친구 엄마 아빠가 교사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학교에 있다는 거는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제가 하면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들 친구들이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는 못하죠. 음.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준다고 이 동네가 좁은데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고 울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나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걸 좀 다뤄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수련회, 학교 수련회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이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두 학생은 같은 학교지만 다른 반입니다. 사건은 지난 2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당일은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는데요. 이 집결 장소에서 아들과 친구가 재활용장에서 있는 그 캔을 주워서 놀았다고 합니다. 물을 담고 뿌리면서 놀았고 이걸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가해 학생이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해 학생이 욕설을 하면서 만나면 아무것도 못할 XX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다른 버스에서 내린 가해 학생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친구들과 가면서 아들의 어깨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 아들은 화장실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이 가해 학생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뺨을 가차없이 세 차례 때리고 목 쪽을 쳤다고 합니다. 고발이 계속됐지만 친구들이 가해 학생을 끌고 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저 맞은 아이, 저 아이가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친구들한테 뭘 부탁을 한 게 있다고요? 네, 이제 이 피해 학생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과 이 아들이 DM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가해 학생이 네가 나 휴게소에서 만나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그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친구들한테 그 가해 학생 걔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좀 영상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휴게실에서 저런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친구들이 이 아들의 부탁대로 영상을 찍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저 사건 벌어진 날 어머님이 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으셨대요. 아드님이 다른 반 친구한테 맞았어요. 자, 어머님 당연히 속상했지만 아이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대. 자, 그런데 그 가해 학생의 이름 세 글자를 딱 듣는 순간 학폭이 당장 열어달라 할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네. 처음에는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아, 얘가 또 뒤에서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라면 제가 학폭위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구두로 접수를 했고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도 복도에서 패고 그러고 나서 마탁폭으로 항상 유도를 해서 쌍방폭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 피해 학생 어머님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가해 학생은 그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게 되면 사실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고 안 주는 등 돈을 갈취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 피해자 같은 경우는 반장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들었더니 1학년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싸우고 뭐 그렇게 쓴 상황인데 이 가해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울 때마다 자기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쌍방 폭행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쌍방 폭행이니까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도 때렸다 싶었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볼 때 안 되겠다.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바로잡겠다 싶어가지고 담임사한테 학폭위 열겠다고 제보를 했고 담임도 구두로 접수했으니까 학폭이 됐기 때문에 불이조치하겠다 말했고 그리고 또 그런데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일 수련회장이 도착한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게 되면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아마 그 처벌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 학생 어머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친구들과 이 가해 학생이 치고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맞았어요. 쌍방 우리 뭐 맨날 제일 화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학폭을 열겠다 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저 가해 학생 평소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아빠 장학사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친구 엄마 아빠가 교사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학교에 있다는 거는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제가 하면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들 친구들이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는 못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준다고 이 동네가 좁은데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고 울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나요? 똑같은 거예요. 박 변호사님, 예. 장학사 정말 엄청난 높죠. 권력이잖아요. 높죠. 예. 교육청 직원이다. 피해 학생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누가 막아준다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해 학생 아버지가 교육청 장학사, 그러니까 교육청의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보도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건데 이 A군 가해 학생입니다. A군 아버지가 교육지원청의 교육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이제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했기 때문에 맏학폭 이제 둘 다 학폭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 본인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사건 당일도 장학사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일처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이거 말고도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아버지를 또 아동학대로 또 고소했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가해 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네, 장학사 아버지를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장학사 아버지,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아버지한테도 반론을 들었죠. 네, 이 가해 학생 아버지는 본인이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본 것도 없고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뭔가 막아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자신의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을 학교에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고 했고요. 이 아들도 아들의 친구도 말하고 다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동학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들이 신고를 한 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 교수님 좀 설명 더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이제 항상 이 학폭 문제를 피워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뭐 억울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 어머니는 학폭위를 열어달라 그러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맨 처음에는 가해 학생 쪽에서 맞학폭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학폭이다 라면서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보니까 증거도 없는 것 같고 또 문제도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 맞학폭 신고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증이 없자 취하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어머니께서는 이제 본인의 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한 걸 알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사과는 직접 안 하시고 이제 이 문자만 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 아이가 좀 분노에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근데 이제 좋은 성격도 많이 있으니까 좀 신문 기사화된다는 마음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문자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아버지 장학사 이분은 저희 제작진에게도 우리 아들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뜻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됐든 이게 뭐 그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이 가해 학생 그 아드님이 뭐 충격을 받아서 밤새 뭐 덜덜덜덜 떨고 있대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짧게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중재하고 해결해야 될 울산 교육청 그렇죠. 거기 입장이 또 황당합니다. 지역 매체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장학사 그리고 뭐 이런 교육 지원하는 사람이 뭔가 힘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역 매체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가해 학생이 참 상당히 불안해한다. 불안정한 상태고 이건 뭐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생 보호 측면에서 보도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아마 그 언론사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 전에는 사실은 좀 고민을 하다가 요 얘기하자마자 바로 보도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또 피해 어머니 얘기에 따르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2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만 지금 보도가 됐다고 하고요. 다만 피해 학생 어머니 얘기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금 내가 의구심이 들지만 학교의 처리는 괜찮다라고 하고 학교는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